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중년회관입니다. 혹시 이런 상상 해보신 적 있나요? 로또 1등에 당첨됐는데 그걸 모르고 종이를 버려버린다면? 상상만 해도 아깝고 억울하죠. 그런데 우리 인생에도 그런 일이 은근히 일어납니다. 기회가 왔는데 말 한마디로 그 복을 스스로 날려버리는 거죠. 중년이 되면 복은 더 이상 우연히 굴러들어오는 선물이 아닙니다. 결국 복도 준비된 사람에게 찾아오는 법입니다. 그게 그냥 굴러들어오는 우연이 아니라 나의 태도와 언어, 습관이 부른 결과라는 거죠. 중년에 접어들면 인생의 기회도 예전만큼 많지 않고 실수 하나의 대가가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조심스럽게 말하고 더 정교하게 행운을 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심코 내뱉는 몇 마디가 스스로 복을 쫓아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나이에 그걸 왜 해? 지금 해봤자 뭐가 달라지겠어? 난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건 현실적인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기회와 가능성을 조용히 밀어내는 말들입니다. 일본의 야구 천재 오타니 쇼헤이, 그가 메이저리그 최고의 연봉을 받으며 전성기를 누리는 비결은 뭘까요? 타고난 재능만이 아닙니다. 그는 고등학생 시절부터 쓴 행운 노트에는 어떤 태도와 말이 운을 끌어들이는가에 대한 자기만의 철학과 전략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메이저리그 역사상 최고 연봉, 그리고 경기장 안팎에서 전 세계가 사랑하는 선수가 된 지금 그가 직접 증명하고 있습니다. 복은 준비된 사람 곁에 머문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은 준비된 사람 곁에 오래 머무릅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년에 무심코 내뱉는 한마디가 기회를 걷어차고 인생의 복을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중년에 절대 하면 안 되는 복 날아가는 말 10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그 나이에 그걸 왜 해? 나 요즘 운동 좀 해볼까 싶었거든요. 몸도 뻐근하고 체력도 떨어지는 게 느껴져서. 근데 바로 속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오더라고요. 아니, 이 나이에 뭘 또 시작해? 어차피 오래 못해. 헬스장 가봐야 젊은 사람들만 득실거릴 텐데. 근데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말, 복이 확 도망가게 만드는 말이구나. 이 말, 왜 무서운 줄 아세요? 그 말 한마디에 내 의욕도 멈추고 행동도 멈추고 인생도 멈춰요. 복이라는 게 사실은 내가 뭔가 시도하고 움직일 때 붙는 건데 그 나이에 뭘 해? 하는 순간 그 복도 나한테 말하는 거예요. 분위기 안 좋네. 이 사람은 나를 맞이할 마음이 없구나. 뭐라도 해보려다 스스로 발 빼는 그 순간 진짜 운도같이 빠져나가는 느낌. 그런데 이건 더 무서워요. 말은 한번 해놓으면 생각을 바꿔버립니다. 그 나이에 그걸 왜 해? 이 말은 듣는 사람이 아닌 말한 내가 제일 먼저 타격을 입어요. 그렇지, 너무 늦었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편하겠지. 그렇게 내 안에서 가능성이 사라지고 기회가 사라지고 결국 복도 사라집니다. 그럼 묻고 싶어요. 진짜 늦은 건가요? 늦은 게 아니라 내가 늦었다고 믿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은 말에서 시작됐습니다. 생각을 바꾸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말을 바꾸는 겁니다. 이 나이에 뭐라도 시작해야지. 지금이 제일 젊을 때잖아. 안 하면 후회하겠지. 이렇게 말하면 복이 다시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려요. 이 사람 준비됐네? 그리고 살짝 다가와 머뭅니다. 결국 이거예요. 말은 복을 부르는 신호등이에요. 빨간불을 켜면 복은 지나가고 초록불을 켜면 복은 지금이야 하고 들어옵니다. 이제는 이렇게 바꿔봅시다. 이 나이라서 더 잘할 수 있다. 이제라도 시작하니까 의미 있다. 복은 도전하는 사람 옆에 머물고 그리고 도전은 말에서 시작됩니다. 그거 해봤자 소용없어.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할 때 내 안에서 가장 먼저 고개를 드는 말. 바로 이거예요. 운동을 시작해볼까? 영어 공부라도 다시 해볼까? 그런데 그 생각 다음에 바로 따라오는 말. 근데 해봤자 뭐가 달라지겠냐? 이 말이 나오는 순간 이미 끝났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머릿속에서는 이미 실패했고 시간 낭비했고 그리고 복도 멀어졌습니다. 이게 왜 무섭냐면요. 그 말은 시도 자체를 끊어버리거든요. 그거 해봤자는 결국 아예 하지 말자라는 뜻이에요. 그 순간 복은 그럼 난 이만하고 떠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복이 문을 두드렸어요. 똑똑 나왔어 하고 인생의 기회가 찾아왔는데 내가 문 안 열고 뭐라 그러냐면 에이 어차피 너 있어봤자 별 수 있냐? 복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래 나 갈게. 이 말은 생각보다 많이 합니다. 뭘 해봤자 몸무게는 그대로야. 아무리 해봐야 돈은 안 모이더라. 책 읽어봤자 남는 것도 없고 사람 만나봤자 결국 똑같더라. 근데요 진짜로 아무 소용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 말 때문에 중간에 멈춘 게 더 컸던 거죠. 복은 태도에 반응합니다. 꾸준히 하는 사람, 포기하지 않는 사람, 자기를 밀어주는 말을 하는 사람한테 복은 머물러요. 반대로 시작 전에 이미 포기 선언한 사람에겐 복도 흥미를 잃습니다. 어차피 안 될 거라면서 나한테 왜 와? 하고 떠나는 거죠. 그럼 이 말을 어떻게 바꿔야 하냐고요? 해봐야 알지. 결과보다 시도하는 내가 멋진 거야. 이번엔 다를 수도 있어. 이 말이 쌓이면 복도 말해요. 이 사람 좀 진국이다. 이번엔 오래 머물러야겠다. 복은 가능성을 믿는 사람 옆에 머물고 그리고 가능성은 소용있다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3.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솔직히 이 말 편하고 익숙해서 자주 씁니다.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난 말주변이 없어. 난 숫자에 약해. 난 원래 꾸준한 거 못해. 근데 말이에요. 이게 자기 복 차버리는 말 중에 최상급입니다. 이 말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나는 변할 생각이 없다. 이 말 속에 이게 숨어 있거든요. 말은 행동을 이끌고 행동은 인생을 바꾸는데 이 말은 그 연결고리를 자르겠다는 선언이에요. 원래라는 말로 내 현재 상태를 붙여버리는 거죠. 나 스스로 나를 정체시키고 결국 복도 멈춰요. 얘는 변할 생각이 없네. 그럼 난 딴 데 갈게. 이건 꼭 기억하세요. 복은 움직이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말이라도 해볼까? 하고 틈을 열어두는 사람한테 복이 슬금슬금 다가와요. 그런데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 말은 복에게 나한테 오지 마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건요. 시간이 지나면 정말로 내가 그 말처럼 돼요. 나는 원래 게으른 사람이야 라고 계속 말하면 진짜 게으름에 익숙해지고 나중엔 노력하는 법을 잊어버립니다. 말이 현실을 만든다는 말, 그냥 하는 소리 아닙니다. 특히 중년 이후엔 더 그래요. 그럼 어떻게 말해야 할까? 난 예전엔 이런 성향이었는데 바꿔보려 해. 원래 그렇다고 해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 이렇게 말하면 복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오, 이 사람은 열려있네. 가능성 있는 타입이야. 가보자. 복은 고정된 사람이 아니라 변하려는 사람 옆에 머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를 버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4.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워? 스마트폰으로 뭐 좀 하려다가 메뉴가 복잡하니까 그냥 입에서 나옵니다. 아휴, 나이는 못 속여.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워? 저 말 딱 던지고 나면 어때요? 책임도 없어지고 안 해도 되는 면죄부 하나 생긴 기분이 들죠. 근데요, 그 말 한마디에 복도 같이 멈춰 섭니다. 왜냐고요? 배움이 끊기는 순간 복도 발걸음을 멈춥니다. 복은 호기심 있는 사람, 새로운 걸 받아들이려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런데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워 하는 순간 복은 느끼죠. 아, 이 사람은 다쳤구나. 나한테 관심 없네. 그럼 난 여기 머물 이유가 없지. 그리고 조용히 다른 사람에게 가요. 그리고 그게 쌓이잖아요. 점점 세상하고 단절되는 느낌이 옵니다. 배움은 단지 뭔가를 잘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과 연결되고 있다는 감각을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이 나이에 뭐하러 배워? 이건 젊은 애들이나 하는 거지. 안 해도 그럭저럭 살잖아.
그런데 그 말이 쌓이면 진짜로 그럭저럭밖에 안 되는 삶이 옵니다. 기회가 와도 잡을 준비가 안 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말해야 할까? 익숙하진 않지만 조금씩 해보자. 어려워도 배우는 내가 멋있다. 죽을 때까지 배우는 사람이 제일 젊은 사람이다. 이런 말은요, 보기 들으면 귀가 솔깃해집니다. 어라? 이 사람 아직 살아있네. 호기심 있어. 좋아, 나 이 집으로 간다. 복은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 옆에 머물고 나이 때문이 아니라 멈춘 마음 때문에 복이 떠나는 겁니다. 괜히 했다가 손해보면 어쩌려고. 그 말 한마디에 기회는 증발하고 복은 발길을 돌립니다. 이 말 진짜 많이 해요. 동호회 가입해봤자 시간만 뺏기면 어쩌지. 이직했다가 지금보다 못한 회사면 어떡해. 주식 조금 해볼까 했는데 손해보면 어쩌지. 사람 믿었다가 상처받으면. 근데 이런 말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불행을 앞당겨 상상하고 그 상상으로 진짜 기회를 포기하는 겁니다. 복은요, 불확실함 속에 숨어 있습니다. 복은 확신 뒤에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보는 마음 속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손해보면 어쩌지? 라는 말은 그 복이 오기도 전에 현관문을 걸어 잠가요. 복이 와도 문 안 열어줄 거잖아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죠. 이 말이 특히 중년 이후에 더 자주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잃을 게 많아졌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진짜 손해는 아예 시도도 못 해본 인생 아닐까요? 해보고 나서 손해를 보는 건 경험이지만 안 해보고 놓치는 건 평생 후회예요. 그럼 어떻게 말해야 할까? 조심해서 시작하면 되지. 크게 안 해도 되잖아. 소소하게 해보자. 이게 바로 복이 좋아하는 마인드입니다. 복은요, 도전이 두려운 사람이 아니라 두려워도 시도하는 사람 옆에 머뭅니다. 복은 위험 감수 안 해도 오는 게 아니고 위험 감수할 줄 아는 사람한테 몰려갑니다. 괜히 했다가 손해보면 어쩌지? 그 말은 나는 복 받을 준비가 안 됐습니다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말이에요. 6. 요즘은 다 어렵다니까. 뭔가를 해보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시국도 불안하고 물가도 오르고 세상은 복잡하죠. 그럴 때 무심코 내뱉게 되는 말. 요즘은 다 어렵다니까. 이 말은 듣는 사람을 좌절시키기도 하지만 진짜 위험한 건 내가 나한테 하는 경우예요. 이런 느낌 들 때 있죠? 뭔가 새로 시작하고 싶은데 마음이 불안하고 남들도 힘들다고 하니까 그냥 스스로 결론을 내려요. 요즘 같은 때는 뭐 해도 안 돼. 지금은 그냥 버티는 거지. 그런데 그거 아세요? 복은 버티는 사람보다 움직이는 사람한테 갑니다. 요즘은 다 어렵다니까. 이 말은 판단이 아니라 포기 선언이에요. 세상이 어려운 건 맞죠.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뭔가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 옆엔 꼭 기회가 붙어 있어요. 복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내가 복이에요. 세상에 누굴 찾아가 볼까 기웃거리다가 어떤 사람은 말해요. 힘들어도 해보자. 요즘이라서 더 해야지. 또 어떤 사람은 말해요. 요즘은 다 어렵다니까. 시작해봤자 뻔해. 자, 그럼 복은 어디로 가겠어요? 말 안 해도 다 보이네. 난 갈 사람한테 간다. 물론 현실은 어렵습니다. 누구보다 중년은 더 불안하죠. 근데요, 그럴수록 말이 더 중요해요. 복은 말에서 분위기를 읽습니다. 이 사람은 아직 가능성을 열어놨네. 이 사람은 이미 포기했네. 그렇게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봅시다. 어려우니까 작은 거라도 해보자. 다들 힘들지만 다들 멈추는 건 아니잖아. 어렵지만 내 자리는 내가 만든다. 이런 말이 쌓이면 복도 다시 돌아옵니다. 오케이. 이 사람 나랑 갈 준비 됐네. 복은 세상 핑계 대신 자기 가능성을 말하는 사람에게 갑니다. 요즘은 다 어렵다니까. 이 말은 세상이 아니라 나를 막는 말입니다. 7. 이 나이에 체면이 있지. 체면이라는 건 뭘까요? 남들이 날 어떻게 볼까 걱정하는 마음. 나 스스로 만든 사회적 이미지. 절대 깨면 안 될 듯한 겉모습. 근데 문제는
그 겉모습을 지키다가 진짜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체면, 복의 가장 큰 적입니다. 복은 진짜로 움직이는 사람, 잘 보이려는 사람 말고 나답게 살아보려는 사람한테 갑니다. 그런데 이 나이에 체면이 있지. 이 말은 복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난 남 눈치 보느라 너랑 놀 여유 없어. 내가 내 살보다 타인의 시선을 더 중시하는 사람이야. 복이 뭐라고 하겠어요? 오케이. 그럼 난 자유로운 사람한테 간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운동복 입고 공원 걷는 걸 누가 쳐다본다고. 동네 알바, 온라인 강의 듣는 걸 누가 흉보냐고. 정말 중요한 건 그 행동이 내 삶을 바꾸는지 아닌지예요. 체면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복도 안 줘요. 그럼 어떻게 말해야 할까? 나이 들수록 눈치보다 진짜 삶을 살아야지. 체면은 굶겨도 안 죽지만 나는 배고프면 죽어. 지금 내 인생 남 눈치보다 중요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옆엔 복이 말없이 따라붙습니다. 이 사람 진짜 멋있다. 눈치 안 보고 자기 길 가네. 딱 내가 함께할 스타일이지. 복은 남 눈치보다 내 가능성을 우선하는 사람 옆에 머뭅니다. 이 나이에 체면이 있지. 이 말은 남한테 보이기 위해 내 복을 포기하겠다는 말입니다. 8. 내가 뭘 하겠어? 그냥 이렇게 살다 가지. 솔직히 말해서요. 가끔 진짜 지치잖아요. 뭐든 해보려는 마음은 있는데 결과는 없고 변화도 없고. 그럴 때 속에서 스르륵 올라오는 말 하나. 에이, 내가 뭘 하겠어? 그냥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뭐. 근데 그 말 진짜 무섭습니다. 이건 단순한 자기 위로가 아니에요. 이건 삶을 손 놓겠다는 선언입니다. 더는 기대도 변화도 시도도 안 하겠다는 말. 그러니까 복도 말해요. 이분은 의지가 없네. 일단 나도 쉬었다 갈까. 그 순간 바로 짐 싸서 다른 데 갑니다. 움직이는 사람한테로요. 이 말이 진짜 위험한 이유? 겉으로 보면 그냥 힘들다는 표현 같지만 속에는 이 마음이 숨어 있어요. 나는 가능성이 없다. 남들은 몰라도 나는 그냥 끝났다. 복은요, 이런 분위기 싫어합니다. 복은 뭘 하든 조금이라도 더 살아보자는 마음, 거기서 생깁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살다 가자 하는 사람은 복에게 관심도 문도 의지도 닫은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말해야 할까? 작은 거라도 해보면 뭐라도 달라지겠지. 지금보다 나은 나 가능하잖아. 이대로 살다 가기엔 아직은 좀 아쉽다. 이런 말은 복을 다시 부릅니다. 복이 그 말 듣고 고개 돌려요. 다시 살아볼 생각했네. 그래, 이런 사람 옆에 있어야 보람있지. 복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내가 뭘 하겠어? 그냥 이렇게 살다 가지. 이 말은 복에게 이제 나한테 오지 마세요라고 정중하게 거절하는 말입니다. 옛날이 좋았지. 지금은 글렀어. 요즘 뉴스 보면 진짜 답답하긴 해요. 물가는 오르고 직장은 줄고 사람들도 예전 같지 않고. 그러다 보니 입에 달라붙는 말. 옛날이 좋았지. 지금은 뭐 글렀어. 진심 100번 이해합니다. 근데요, 그 말이 내 복을 뒤로 걷어차고 있다는 거 느끼고 계셨나요? 이 말은 겉으론 그냥 예전이 그립다는 감정 같지만 속뜻은 이겁니다. 지금은 가능성이 없다. 앞으로 좋아질 일이 없다. 그리고요, 복은 이런 분위기에서 숨막혀 합니다. 왜냐고요? 복은 지금과 앞으로에 사는 존재예요. 근데 나는 과거에 눌러 앉아서 안 나올 거야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복은 생각하죠. 지금 사는 사람 옆에 가야지 추억 속에 사는 사람한테는 못 있겠다. 그리고 조용히 떠납니다. 옛날이 좋았지. 이 말은 그 순간부터 내 삶의 방향을 과거 회상으로만 틀어버립니다. 새로운 걸 시도할 이유도 줄고 지금 이 순간에 대한 감각도 무뎌지고 결국 복도 이 사람은 이미 끝난 줄 알았어 하고 떠나버려요. 그럼 어떻게 말해야 할까? 옛날도 좋았지만 지금도 나쁘진 않아. 과거는 추억이고 지금은 기회야. 내 전성기는 아직 안 왔어.
이런 말 복이 진짜 좋아합니다. 오, 아직 살아있네. 회상보다 지금을 보는 사람이다. 기회 줄만하다. 복은 과거를 그리워하는 사람보다 지금을 살고 싶은 사람에게 갑니다. 옛날이 좋았지, 지금은 글렀어. 이 말은 복에게 나는 이미 끝난 사람입니다라고 스스로 선언하는 말입니다. 10. 난 운이 없어 어쩔 수 없지. 일이 꼬였을 때, 뭘 해도 안 풀릴 때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난 진짜 운이 없어. 어쩔 수 없지 뭐. 말하면서도 찜찜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 말엔 묘한 중독성이 있어요. 자책도 되고 핑계도 되고 위로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말, 복 입장에서 들으면 거의 쫓아내는 말 수준입니다. 왜냐고요? 난 운이 없어. 이 말은 책임을 바깥으로 넘기는 동시에 가능성도 통째로 던져버리는 말이에요. 운이 없다는 전제는 나라는 사람이 뭘 해도 안 될 거라는 뜻이죠. 복이 그걸 듣고 뭐라고 하겠어요? 아, 얘는 이미 끝났네. 나한테도 기대가 없구나. 그럼 나는 뭐하러 옆에 있어? 그리고 떠납니다. 조용히, 미련 없이. 운이란 건요, 정말 아무데나 가지 않습니다. 늘 누군가 옆에 있는데 가만 보면 그건 운이 좋은 사람 옆이 아니라 운을 믿고 준비한 사람 옆입니다. 운도 자존심이 있어요.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 옆에 붙고 싶지, 난 운 없어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사람 옆엔 붙어 있어봤자 무시당할 걸 알거든요. 결국 운을 부르는 것도 운을 내치는 것도 내 말에 달렸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해볼까요? 지금은 안 풀려도 나한테도 때가 오겠지. 운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거야. 복은 포기 안 한 사람 옆에 온다니까. 이 말들이 복에게 초대장이 됩니다. 이 사람 나를 믿어주네. 가볼만하다. 운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믿고 준비하는 사람에게 붙습니다. 난 운이 없어 어쩔 수 없지. 이 말은 복에게 넌 와도 소용없어라고 결정적으로 문 닫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살펴본 복 날아가는 말 10가지 어땠나요? 혹시라도 나도 저런 말 자주 했는데 딱 내 얘기였네, 그런 생각 드셨다면 그건 지금이라도 복을 다시 부를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복은 대단한 재능이나 기회가 아니라 가능성을 향한 태도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아주 작은 말 한마디에서 시작돼요. 말이 바뀌면 생각이 달라지고, 생각이 바뀌면 진짜로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달라진 인생엔 복이 다시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말 한마디가 당신의 복을 부르는 초대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당신 옆에 복이 머무는 말들만 가득하길 바랍니다.